안녕하세요, 올바름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있었던 솔라엣지 어닝콜에 대해서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전체 구독자님들 대비해서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진 않아요, 솔라엣지를. 그러나 주로 태양광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채널 중에 하나가 제 채널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정리해본 시간이었습니다. 태양광 기업의 발표들 중에 이번에는 솔라엣지 이야기죠. 바로 들어가 보시죠. 하논 암스트롱도 이게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시지는 않을 것 같고 변동이 그렇게 큰 기업은 아니라서 일단 간략하게 얘기를 드려볼게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소개를 드린 바 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대략 컨센서스 대비해서 어땠는지만 요약을 해봤습니다. 한원도 배당도 이번에 안 놓치고 했고 EPS도 생각보다 잘 나와줬습니다. 솔라엣지는 태양광 인버터 기업입니다. 이제는 잘 아시겠죠? 3분기 예상치는 0.85달러였고 실제 값은 1.21로 나오면서 예상치보다 잘 나왔습니다. 이전에 얘기를 드리기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솔라엣지가 못하고 있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내심 더 잘 나갈 것을 기대했던 것 같은데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파워 옵티마이저, 마이크로 인버터 쪽이 엔페이즈에 밀릴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강하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 들고요. 일단은 개인적으로 솔라엣지에 대해서 쭉 가고 있는 이유가 단순하게 표현드리자면 인버터 기업들 중에 솔라엣지만큼만한 기업을 아직 못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태양광 쪽이 폴리실리콘도 그렇고 패널, 모듈 생산 쪽도 그렇고 흑자를 내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솔라엣지는 충분히 흑자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이고 그렇게 잘 해오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매출 총 이익률도 30%대로 나쁘지 않고요. 우선 발표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자면 확실히 전년 대비로는 밀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2분기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에 있어서는 약간의 실망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진율이 올라가는 모습은 배터리 시장 쪽으로도 솔라엣지가 나아가려고 하고 있고 그쪽으로도 괜찮게 진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기대감은 있고 배터리 사업까지 안착하게 되면 조금 더 마진율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영업 비용은 7천만 달러 수준을 유지를 했으나 사실 이때에는 영업 외 비용이 830만 달러가 들어갔기 때문에 실제로는 조금 더 많이 늘어난 거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여러 이유로 인해서 EPS 그 자체는 조금 더 늘어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판매돼서 출하된 물량을 보고 있자면 솔라엣지의 경우에는 이 파워 옵티마이저와 인버터 이렇게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개를 파는 기업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태양광 모듈 기업들 진코솔라나 퍼스트솔라나 하나솔루션이나 이제 하나솔루션 내에 있는 Q셀을 말하는 거죠. 그런 기업들로 하여금 이거를 생산 공정의 하나로 놓고 내장시킬 수도 있는 그러한 물품이고 전체적으로 모듈의 효율을 이걸 붙임으로써 높여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어레이 단위로 효율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것이 좋은 솔루션이 되는 것이죠. 이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영상에 설명을 다 드린 바 있었기 때문에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닝콜이 주제이니까요. 그런데 전체 출하로 봤을 때 파워 옵티마이저가 2분기 대비해서도 많이 줄었습니다. 1분기에는 출하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인버터 시장 내에서 엔페이즈라는 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 두 기업이 사실 규모가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정용 제품군의 판매량이 조금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 이슈를 걷어내고 났을 때 4분기나 내년 1분기점으로 가봐야 이게 실제로 어떤 식인지는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버터 쪽은 실제로 지금 압력이 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늘어났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2019년 1분기 수준을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죠. 총 마진으로 본다면 조금씩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도 볼 수 있고 그러나 전체적인 그냥 밴드를 이루고 있다고 보는 게 더 낫겠죠. 솔라엣지는 36% 정도를 갖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작년 이맘때쯤을 보게 되면 33.9% 34.3%까지 올라갔다가 올해에 들어서면서 쇼크로 인해서 32% 정도에 머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개인적으로는 총 마진율은 계속해서 조금씩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결된 영업수익은 확실히 줄기는 했습니다. 많이 줄었고 솔라엣지는 BGAAP 기준으로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GAAP 기준이 답은 아닌 게 실제로는 올해 1분기와 작년 4분기, 3분기는 영업 외 수익과 비용이 각각 좀 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가 추가를 했는데 작년 3분기는 830만 달러, 4분기는 2240만 달러. 이게 마이너스죠. 두 개는 마이너스고 여기는 플러스입니다. 그래가지고 일시적인 이런 비용이 등락이 컸기 때문에 이 BGAAP 기준으로 보는 게 조금 더 낫다는 것이고, 이걸로 볼 때는 등락의 크기가 회사 경영과는 조금 갭이 있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고 2분기에 비해서는 조금 올라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수익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실제 실적이 좋았던 4분기를 다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죠. GAAP 기준으로는. 그런데 이제 순수익은 지금 3분기에 둘 다 상당히 괜찮아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3분기 수준 정도 이상까지 올라왔다고 볼 수 있고, 지금 바이러스가 끝난 시점이 아님에도 이 정도로 마진의 개선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태양광으로 인한 수요는 나름 지금 상황에도 불구하고 잘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차대조표와 현금 흐름을 본다면 코캄과 SMRE라고 하는데 이 두 개가 나오죠. 이 두 개는 여기다가 제가 올렸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 충북 음성에 있는 배터리 분야 자회사를 코캄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이게 이탈리아에 있는 이모빌리티 분야, 한마디로 전기차도 있고 오토바이도 있고 버스도 있고 이렇게 있는 그쪽에 이제 자회사입니다. 여기도 한 15년 정도 업력이 됐는데 해당의 시니어 컨버터블 노트, 그러니까 선순위 전환사채가 3분기까지 반영이 되기 때문에 부채가 늘어난 모습을 보였다, 이런 내용이죠. 다음 분기의 가이던스로 제시된 정도는 지금 3억 3,800만 달러 정도이죠. 지금 나온 거는 이 정도인데 그거 대비해서 2%에서 7.5%, 7.95%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총 마진이 32% 정도인데 4분기에는 32% 내지는 34% 정도 될 것을 바라봤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정도 올라가면 나름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태양광 분야의 매출 총이익률은 지금보다 조금 더 높은 34 혹은 36 정도를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되었습니다. 어닝콜에 있었던 얘기를 지금 조금 더 요약해서 전달을 해드릴게요. 현재 CEO인 즈비란도가 나올 것입니다. 이 즈비란도는 북미에서는 매출이 전년도 대비 증가하지가 않았다고 말을 했고, 그러나 이 유통업체들이 있죠. 유통업체들이 보고한 설치율과 판매율은 전분기 대비해서 크게 늘었다는 겁니다. 2분기 대비해서 크게 늘었다는 것이고, 9월 기준으로 8월에 비해서 주택에서 레지덴셜이라고 그러죠. 주거용에서 22%, 커머셜에서 40%가 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수익이 좋은, 상대적으로 수익이 좋은 주택 판매 쪽에서 약 50% 정도 4분기에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란 점이죠. 이 점은 수익성으로도 그렇고 매출적으로도 그렇고 좋은 얘기겠죠.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유럽향 매출이 상당히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거의 방어를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 유럽에서 지난 분기 기준 1억 4,430만 달러에서 3분기는 1억 6,560만 달러로 기록했다는 점이고, 즈비란도의 설명에 따르면 전통적인 강세를 보였던 네덜란드 시장과 독일에서도 여전히 잘 나갔고, 프랑스와 폴란드 같은 소규모 시장에서도 잘 성장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아까 파워 옵티마이저와 인버터 출하량 첫 번째 그래프에서 보여드렸죠. 그거를 이제 다시 얘기를 하고 있고, 이번 분기에 3분기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공장을 지었던 셀라1에서 미국으로부터 배송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조금 좋은 소식인데, 이거는 이제 비관세로 인해서 수혜를 보기도 하고 R&D 팀과 실험실 기준으로 봤을 때 차로 1시간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제품 개발 주기를 가속화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을 했고요. 또한 셀라1 공장에서 2021년 후반에 도입할 예정인 330kW용 인버터, 보통 이제 4에서 5 혹은 삼성 같은 경우는 20 정도에서 30 정도 킬로와트 신인데, 이거는 이제 대놓고 유틸리티 쪽으로 제품 믹스를 늘리는 것이죠. 그럼으로 인해서 이거 정도면은 소규모 유틸리티 스케일에는 팔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지금 첫 번째 시제품을 내놨다는 것이고, 이는 이제 유틸리티 스케일에서 파이를 키우고자 하는 즈비란도의 전략과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4분기에는 이게 좋은 건데, 미국 제품의 60% 정도가 비관세 공장에서 나올 것이란 점이고, 지금 3분기는 미국으로 가는 제품 중에 43% 정도밖에 비관세 생산에서 나오지 않았는데, 이것을 조금 더 60까지 늘리겠다는 점이죠. 이제 앞으로 유틸리티 쪽에서 계속해서 늘려야겠죠. 그리고 센트럴 인버터에서 스트링 인버터로 바뀌는 그런 것은 유틸리티 쪽에서도 작은 지점에서는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원래는 주거용에서만 솔루션을 주로 내놓다가 그를 상업용으로 확장하고 있고, 이제는 유틸리티 대규모로 나아가려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유틸리티, 한마디로 이게 뭐냐면 엄청 큰 단위로 하게 되는 거죠. 그냥 따져봤을 때 그 규모로 따져보면요, 엄청 큰 단위 쪽으로 팔게 되면, 발전소 스케일로 가게 되면 마진율은 기업 목표인 36% 정도에 못 미칠 겁니다. 그러더라도
아니더라도 실제 수익의 크기는 이게 훨씬 더 계약상 크니까요.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CFO가 말하기를 태양광 수익은 3억 1250만 달러였고 이는 이제 2분기인 3억 1000만 달러랑 비교를 해서 보시면 되겠죠. 소폭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를 나눠보면 미국 향 매출이 1억 590만 달러, 유럽이 1억 6560만 달러, 나머지가 4100만 달러예요. 솔라엣지는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이거를 34.3%로 각각 맞추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유럽이 많이 늘었죠. 메가와트, 실제 출하량 기준으로 본다면 가정용이 49%를 차지했고 상업용이 51%를 차지했습니다. 상업용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고 가정용은 조금 더 줄어드는 두 가지의 모습이 같이 보였다고 할 수 있겠죠. 총 마진상으로 볼 때 다시 정리를 하면 미국 판매가 유럽이나 다른 레스트 오브 월드보다 많고 그리고 가정용이 레지덴셜 부분이 총 마진이 더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비태양광 활동에서는 BGAAP 기준으로 봤을 때 총 마진이 2분기 13.5%에서 이제 3분기에서는 16.9%로 늘어났는데요. 이거는 이제 설명하기를 코캄, 아까 말씀드린 배터리 만드는 기업이죠. 여기서 제품 판매를 늘림에 따라 마진이 늘어났고 이모빌리티, 아까 전기차용 파워트레인 만드는 곳인데 여기서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마진이 조금 더 상쇄됐다. 그럼에도 이제 많이 올랐죠. 4분기에는 이 이모빌리티 분야에서 이 자회사에서 100대에서 200대 분량의 키트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되었습니다. 상업용 분야에서는 한마디로 유럽이 굉장히 강력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고 CEO가 말했고 호주에서도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호주가 지금 굉장히 정책적으로 유럽도 그렇고 두 세그먼트에서 빠르게 밀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쪽에서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미국은 상업용 스케일에서는 아직까지 솔라엣지의 파이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모빌리티 분야에서 어닝콜에서 얘기할 때는 이제 수십, 수백, 수천 단위로 이동은 하겠지만 그럼에도 12개월에서 24개월, 1년에서 2년 정도를 단기적으로 볼 때는 실제의 솔라엣지 비즈니스 모델에는 큰 수준이 아닐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이제 제너럴 매니저로 솔라엣지의 이모빌리티 디비전에 등록을 했는데 이 사업부 쪽에 담당을 하게 되신 이분이 원래 컨티넨탈 쪽과 지멘스 쪽에서 일을 하시던 분이라서 굉장히 이쪽으로 일을 조금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렇게 솔라엣지 어닝콜을 보고 리뷰해본 시간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